옛날 어느 나라 어느 마을에 부유한 농부 한 사람이 살았다. 이 농부는 세 아들과 딸 하나를 두었다. 군인 세모는 전쟁터에 나가 왕을 섬겼고, 뚱보 타라스는 상인을 만나 장사를 배웠으며, 바보 이반은 누이와 함께 집에 남아 뼈 빠지게 농사를 지었다. 세모는 높은 벼슬과 땅을 얻고 어느 귀족의 딸에게 장가를 들었다. 세모는 수입이 좋고 땅도 많았지만 수지를 맞추기 힘들었다. 귀족 행세하는 아내가 돈 벌기 무섭게 물 쓰듯 써버려서 늘 살림살이가 궁했다. 그래서 세모는 도저를 거두려고 농장으로 갔다. 그런데 마름은 난감해했다. 도저를 드릴 수 없습니다. 돈 나올 구멍이 있어야지요. 우리에겐 말도 소도 쟁기도 어느 것 하나 갖춘 것이 없답니다. 먼저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돈이라는 것도 생기지요. 세모는 아버지에게 가서 따졌다. 아버지는 부자이면서 저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땅을 3분의 1만 나눠주십시오. 제 땅으로 이전하겠습니다. 너는 나에게 해준 것이 한 가지라도 있느냐? 무슨 이유로 너에게 내 땅을 3분의 1이나 줘야 한단 말이냐? 그러면 이방과 네 누이가 못마땅해 할 것이다. 세모는 정색했다. 이방은 바보 아니에요? 누이도 귀머거리에 벙어리고 그런 애들한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럼 이반이 뭐라 하는지 한번 물어보자. 이반이 대답했다. 몰려 드리죠. 결국 세모는 땅을 자기 몫으로 옮긴 뒤 왕을 섬기러 다시 길을 떠났다. 뚱보 타라스도 많은 돈을 모아 상인의 딸과 결혼했다. 그 역시 늘 불만이 가득했다. 아버지를 찾아온 타라스가 요구했다. 저에게도 재산을 나눠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는 땅을 떼어주고 싶지 않았다. 너는 우리에게 해준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지금 집에 있는 것은 모두 이반이 번 것뿐이다. 나는 그 애하고 말라냐를 섭섭하게 할 수 없다. 저런 녀석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저 녀석은 바보 아니에요. 시집올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테니 장가갈 수도 없습니다. 벙어리 누이도 마찬가지고요.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 이반? 나한테 곡식을 절반만 타오. 나는 연장 따윈 필요 없고 가축 중에서 저 잿빛 수말이나 한 마리 갖겠다. 수말은 밭을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닐 테니. 이반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가지세요. 나는 또 가서 잡아오죠. 타라스도 제 몫을 받아냈다. 그는 곡식을 실어내고 수말을 가져갔다. 이반은 예전처럼 늙은 암말 한 마리로 농사를 지어 부모님을 모셨다. 늙은 도깨비는 이 의좋은 형제들이 재산을 나누면서 다투지 않고 헤어진 것에 몹시 화가 났다. 그는 어린 도깨비 셋을 큰 소리로 불렀다. 봐라! 저기 삼형제가 살지? 세몬이란 군인과 타라스란 뚱보, 그리고 이반이란 바보 녀석 말이다. 저 녀석들을 꼭 싸움 붙여야겠는데 너무 의좋게 살아. 서로 네가 먹어라 하며 지내거든. 특히 저 이반이란 바보 녀석이 내 일을 모조리 망쳐놓았단다. 이제부터 너희 셋이 저 녀석들에게 들러붙어 싸움질을 시켜 의를 끊어놓아라. 어때?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다 마다요. 그럼 어떻게 할 작정이냐? 먼저 먹을 게 하나도 없도록 만든 다음 세 녀석을 한 곳에 모으는 거죠. 그러면 틀림없이 서로 치고받고 다툴 겁니다. 늙은 도깨비가 말했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너희가 할 일을 잘 알고 있구나. 가거라. 녀석들 사이를 떼놓기 전에 돌아와서는 안 된다. 어기면 너희 새놈 가죽을 몽땅 벗겨 넣을 테니 그리 알아라.
어린 도깨비들은 어느 숲속으로 들어가 어떻게 일을 벌일지 의논했다. 저마다 조금이라도 쉬운 일을 맡으려 했다. 오랫동안 궁리한 끝에 제비 뽑기를 해서 각자 누구를 맡을지 결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먼저 일을 마치면 반드시 도우러 와야 한다고 약속했다. 도깨비들은 맡은 일을 열심히 하기로 다짐하고 헤어졌다. 약속한 날이 되자 도깨비들은 다시 모여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했다. 세몬을 맡은 첫 번째 도깨비가 입을 열었다. 내 일은 아주 잘 돼가고 있어. 그 세모는 내일 분명히 아버지한테 갈 거야. 동료 도깨비들이 물었다. 그래? 어떻게 했는데? 용기를 불어넣었지. 그랬더니 그 녀석은 왕에게 온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약속하지 않겠어? 그러자 왕은 세몬을 대장으로 만들어 인도를 치라고 보낸 거야. 모든 병사가 모인 그날 밤 나는 세몬의 병사들이 갖고 있는 활을 모조리 적셔놓고 인도 부대에 가서 지푸라기로 많은 병사를 만들어 놓았지. 세몬 병사들은 곳곳에서 지푸라기 병사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잔뜩 긴장했어. 세몬은 쏘아라 하고 명령했지만 대포고 총이고 간에 나가야 말이지. 세몬 병사들은 사색이 되어 주랭랑을 놓을 수밖에. 놀란 양떼처럼 말이야. 그래서 인도 왕은 아주 쉽게 그들을 쳐부쉈지. 세몬은 톡톡히 망신을 당하고 땅을 몽땅 몰수당한 데에다 패전 책임을 지고 내일 사형이 집행될 거야. 나에겐 이제 꼭 하루 일감이 남았을 뿐이야. 이제 세몬이 집으로 도망가도록 감옥에서 꺼내는 일만 남았어. 내일 완전히 끝장나니까. 너희 가운데 누가 내 도움이 필요한지 말해봐. 타라스에게 갔다가 돌아온 작은 도깨비도 제 일에 대해 얘기했다. 나는 도움 따윈 필요 없어. 내일도 잘 돼가니까. 타라스 녀석도 이제 일주일 이상 버티기 힘들지. 나는 먼저 그 녀석의 배를 잔뜩 불려 욕심꾸러기로 만들었어. 그랬더니 녀석은 남은 재산을 턱없이 탐내고 보지 못할 것까지 모두 사고 싶어 안달이 난 거야. 있는 대로 돈을 털어 끝없이 물건을 사고 말았지. 그래도 여전히 모자라서 또 사들이는 거야. 지금은 빚까지 얻었어. 너무 긁어모으다 보니 물건을 어떻게 처치할지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 일주일 뒤면 꿔다 쓴 돈을 갚아야 할 날짜가 닥치는데 그 안에 나는 녀석의 물건을 모조리 거름으로 만들 거야. 그러면 빚을 갚지 못한 녀석은 틀림없이 제 아비한테 달려갈 거야. 다음에는 이반에게 다녀온 세 번째 도깨비에게 물었다. 네 일은 어떻게 됐지? 그런데 말이야, 내일은 어쩐지 순조롭지 않아. 나는 우선 배탈나게 할 작정으로 크바스를 담는 병 속에 침을 잔뜩 뱉어놓고는 밭으로 가서 땅바닥을 돌처럼 만들었지. 이 녀석이 꼼짝 못하도록 말이야. 그쯤 되면 녀석도 절대 밭을 갈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는데 바보 녀석은 말없이 쟁기를 가져와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밭을 갈지 않겠어? 배가 아파 끙끙 앓으면서도 여전히 갈아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쟁기를 부숴놓았지. 그랬더니 다른 쟁기를 가져와 또다시 갈기 시작하지 뭐야. 나는 땅 밑으로 기어들어 쟁기 머리를 붙들려고 했는데 도무지 붙잡혀 말이지. 녀석의 쟁기를 누르고 있는 데에다 날까지 날카로워서 손만 마구 베이고 말았어. 녀석은 밭을 거의 다 갈아버리고 이제 겨우 고랑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보게들 와서 좀 도와줘. 우리가 녀석 하나 때려잡지 못하는 날은 모든 일이 허사가 되니 말이야. 만약 그 바보가 끝까지 남아 농사를 지으면 그들은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야. 녀석이 두 형을 부양할 테니 말이야. 세몬을 맡은 도깨비가 내일 도우러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반은 묵혀둔 밭을 다 갈고 이제는 딱 한 도랑만 남았다. 그는 그것마저 다 갈아버릴 작정이었다. 배가 아파 견딜 수 없었으나 마저 갈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곱비줄을 3개 치며 쟁기를 돌려 갈았다. 한 번 갔다가 다시 되짚어 오려는데 나무 뿌리가 걸린 것처럼 쟁기가 나아가지 않았다. 바로 어린 도깨비가 두 발로 쟁기줄에 매달려 누르고 있었기 때문이다.